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2년차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연애에 관심이 많은 20대 시절, 저도 몇몇 남성분들과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매번 1년을 못 넘기고 헤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게 살았을 때라 그때라 연애도 연애지만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28에서 32까지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얼른 결혼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36쯤 되니 주변에서도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때쯤 되어서야 일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그제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누굴 만나기엔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회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혹시 연하 만나볼 생각 없으세요? 연하? 얼마나 어린데? 막 그렇게 어린 건 아니고요. 이제 막 30 됐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알고 지내던 동생 만났는데 회사 얘기하다가 선배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걔가 듣더니 엄청 소개시켜달라고 해서요. 사진도 아니고 얘기만 듣고 소개시켜달라고 했어? 뭐라고 했길래? 그게... 순간 후배가 멈칫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인가 싶었죠. 얘기하기 좀 그러면 됐어. 좋게 이야기해줬으니까 소개받고 싶어 하겠지. 네, 그럼요. 엄청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만 들었는데도 자기랑 잘 맞을 것 같았나 봐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내 나이도 알아? 네. 근데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얘는 옛날부터 연상만 만나거든요. 부담 갖지 말고 식사 자리 마련해 볼 테니까 한번 만나만 보세요. 나중에 사진을 받아보니 꽤나 여자들에게 인기 있을 것 같은 훤칠한 인상에 깔끔한 차림새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나이쯤엔 괜찮은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 체가고 없어서 소개시켜줄 사람도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듣던 말이라 오랜만에 소개가 들어온 것도 신기한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건 6살이라는 나이 차였는데 당사자가 괜찮다고 했다니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만나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간 저녁자리에서 남편과 저는 거의 보자마자 서로에게 꽂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밝은 성격에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매너까지 갖춘 사람에게 안 끌릴 사람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만남부터 남편은 제게 만나보자고 했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연애도 초고속으로 시작한 만큼 결혼 역시 초고속으로 진행됐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마음 한구석에 벌써 프로포즈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은 했지만 거절할 생각이 안 들었죠. 연애하는 반년 동안 남편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제야 만났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제 나이도 있다 보니 더 나이 들기 전에 얼른 좋아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더 시간 끌어봤자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조급한 마음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건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셨을 부모님께서도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니 그저 박수치며 환영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이 드디어 마음 잡고 시집을 가는구나. 이 아빠는 정말 너무 기쁘다. 그래, 내가 그동안 뿌리고 다닌 축의금 드디어 거둘 수 있겠네. 엄마는 그거 못 걷고 죽는 줄 알고 상심이 엄청 컸어. 엄마도 참 이번에 그냥 싹 불러서 걷어버려요. 드디어 나도 시집 간다. 딸 간다고 그리워나 마세요. 그렇게 친정에서는 거의 축제에 가까운 분위기로 다들 기뻐했지만 반면 시댁이 될 집은 어떨지 걱정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막 시작되는 나이였던 남편이 아이도 갖기 힘든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예비시댁에서는 정말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이 잘 사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지만 착실히 공부해서 그래도 어디 하나 꿀릴 데 없이 회사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꼭 제가 아니어도 남편을 좋다고 할 만한 여자들은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시엔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휩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정말 많이 긴장이 됐어요. 평소 제 성격을 아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떨려했죠. 야, 네가 나이만 좀 있는 거지. 부모님도 잘 살고 업계에서 나름대로 이름 알려졌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떨 이유 뭐가 있어? 괜찮다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괜히 긴장돼서 그래. 손주 원하셨으면 더 그렇고. 그럼 그냥 인연이 아닐 수 있겠거니 하고 내버려둬. 진짜 인연이면 그래도 이어지겠지.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도 속 편한 소리로만 들리더군요. 그래서 첫 인사 때부터 약간 무리를 해서 비싼 명품 가방에 한우 세트, 콧다발에 케이크까지 바리바리 사서 싸들고 갔어요.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난다더니 실제로 보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동갑이라고 해도 믿겠어.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우, 그냥 인사하는 건데 뭘 또 이렇게 짐되게 들고 왔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니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안 해와도 충분히 이뻐 보여요. 솔직히 나이만 빼면 우리 아들보다 훨씬 아깝지. 우리 아들이 성격 좋고 인물 괜찮은 거 말고 뭐 있나? 이렇게 야무진 며느리가 생겼다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고맙고 든든하네. 앞으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외로 따뜻한 한 대를 받고 나니 시댁에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늦둥이라 어머님께서 꽤 옛날 분이셔서 더 걱정했는데 나이 관련해서는 아무런 눈치도 주지 않고 그저 아들과 결혼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게 감동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첫 만남 이후로 제게 먼저 마음을 여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시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남편에 비해 야근이 훨씬 많은 저를 위해 가끔 3단 도시락을 싸서 남편을 통해 전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예쁘다고 했던 핸드메이드 그릇을 기억하셨다가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회사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제가 감기 몸살을 앓았어요. 면역력이 좋지 못한 편이라 일을 좀 무리하거나 하는 날은 자주 몸살을 앓았는데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던 터라 먼 곳에서 발만 동동 굴렀죠. 어떻게 많이 아파? 부모님은? 엄마 아빠도 여행 가셨어. 괜찮아. 한두 번 아파본 것도 아니고 나 이만 쉴게. 덤덤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다 갈라졌고 침대 밖으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약을 가져다 먹을 힘도 없어 널브러져 있는데 몇 시간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어머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 아프다는 얘기 듣고 왔어. 어쩜 몸도 약한 애가 혼자 살아가지고는 이럴 때일수록 든든히 먹고 약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어머님은 삼계죽 한 보따리에 따뜻한 꿀차가 담긴 텀블러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죠? 아우, 이제 내 딸 같은 애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듣고만 있을 수 있나. 밥 먹고 약 챙기는 거 봤으니 됐다. 내가 너무 오래 있어도 불편하잖니? 이만 가보마. 아플 때 이런 따뜻한 챙김을 받고 나니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님을 좀 더 챙기게 되고 자주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고 아주버님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시고 독수공방 중이라 막내 아들까지 장가를 간다고 하니 많이 적적해 하시는 눈치였거든요. 나는 아들만 둘이라 항상 딸이 있었음 했는데 큰아들은 죽어도 결혼을 안 하고 그나마 막내가 결혼해서 이제야 며느리를 얻었네. 막상 딸 있는 엄마들이 딸이랑 쇼핑 다니고 예쁜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씩 하는 게 참 부러웠는데 나도 우리 며느리랑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 어머님, 그러면 되죠. 제가 쉬는 날엔 어머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닐게요. 아우, 근데 요즘 딸 같은 며느리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던데 내가 또 너무 주책이었나? 며느리랑 딸이랑은 다른데 뭐 내가 딸이 있어봐야 알지. 안 그래? 너무 걱정 마세요.
여자들이 딸 같은 며느리 소리 싫어하는 건 며느리는 전혀 딸처럼 안 챙겨주시면서 딸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시어머니들 때문에 생긴 얘기예요. 어머님은 평소에도 제 생각 많이 해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는데 다르죠? 저도 받은 만큼 늘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참 고맙네. 지금이야 나도 애들 다 키우고 좀 시간 여유가 생겼지만 젊었을 때는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둘 키운다고 참 전쟁이었거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여자애가 길바닥에 앉아 무턱대고 장사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안 겪어도 될 고생하며 살았다. 우리 며느리는 부모님 잘 만나 그런 고생 안 하고 자라서 그런지 사람이 참 맑고 밝아. 볼 때마다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이뻐 죽겠어. 뭐야? 둘이 요즘 슬슬 나 빼고 놀려고 하는 것 같아. 엄마, 내 와이프 뺏어가지 마요. 우리 곧 신혼이란 말이야. 참나, 억울하면 당신도 같이 놀면 되지 뭘. 그럴까? 여자들만 노는데 눈치 없이 낀다고 타박하면 안 된다. 으유, 엄마가 딸 생겨서 좋다는데 아들들이 이렇다니까. 아, 엄마. 남편도 일일이 표현은 안 했지만 어머님과 약속을 잡아 시간을 보내거나 안부 전화를 나눌 때마다 내심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아는 만큼 남편도 친정에 잘했으니 일석이조였죠. 서로 집안에 잘하니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었을 쯤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에 투자해줄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친정 부모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너희 신혼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까 해. 네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괜찮은 집이 있어서 보고 왔는데 그런 곳에서 신혼을 시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랑 박서방도 보고 괜찮으면 거길 계약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니? 저희야 너무 좋죠. 죄송해서 그렇지. 우리 딸 새 출발하겠다는데 엄마 아빠가 뭔들 못해주겠어. 이러려고 엄마 아빠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한 거야. 보고 와서 마음에 들면 말해줘. 신혼 선물로 해줄 테니까.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너무 감사해 하더군요. 집을 보고 온 날에는 거의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했어요. 부모님께서 알아보신 집은 회사 근처에 방이 4개인 40평짜리 새 아파트였어요. 패션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던 터라 서울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어요. 신혼을 시작하기에는 호화로운 동네와 아파트였어요. 척 봐도 집값이 어마어마해 보였죠. 이게 우리 집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엄마가 엄청 궁금해하셨는데 맞다. 어머님께도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남편은 바로 어머님께 전화해서는 신혼집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그때야 어머님도 궁금해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째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 이야기 들었다. 사돈어른께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 엄청 좋다며. 그런데 방이 4개나 된다던데? 너희 아이 낳을 계획도 없지 않니? 방이 남겠더라. 남는 방은 어떻게 쓸 생각이니? 그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나 어머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별개로 신혼집에 같이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남는 방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침대방으로 쓰고 하나는 남편 침입방이랑 하나는 제 재택근무방, 하나는 옷창고로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집에 소품이랑 의상들을 모아두고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요. 방은 많은데 물건들 넣고 꾸미면 꽉 찰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 나는 혹시나 너희 손님방이나 하나 생기면 가끔 밤 늦었을 때 자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물어봤지. 아, 그런 거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오시는 날은 편하게 주무시고 가실 수 있게 자리 마련해 놓을게요. 그래,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만 근데 그 동네가 꽤나 비싼 동네인데 사돈께서 형편이 되시는 건 알았지만 정말 놀랐다. 그런데 이런 건 물어도 되니? 혹시 집 명의는 어떻게 했니?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아, 그래? 하긴 딸 해주려고 하는 거니 당연한 건가? 그런데 말이야,
나중에 집 명의로 쌓아놓은 부부가 그렇게 많다더라. 지금 당장이야 괜찮다지만 나중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어떻겠니? 네?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급격히 어머님과의 대화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명의 이야기부터 꺼내시는데 어머님께서 이런 쪽으로 계산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도 싸늘해진 제 반응을 눈치채셨는지 말을 돌리셨어요. 그러니 뭐 그건 차차 둘이 의논해볼 문제고 내가 끼어들 문제는 아니긴 하겠구나. 그냥 나는 요새 그런 부부가 많다길래 걱정이 돼서 이사는 가능한 빨리 먼저 들어가서 사는 게 좋겠어. 요즘은 결혼식 전부터 같이 살아본다잖니. 나도 집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이사 끝면 최대한 빨리 어머님 초대할게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막상 이사가 끝나고 가장 먼저 초대해서 대접해드려야겠다 생각한 건 당연히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집을 해주신 분들이니 당연히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다르더군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이미 집을 보고 가셨잖아. 우리 엄마가 집 계약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집을 궁금해 하시는데 먼저 초대하면 안 될까? 여보, 그런 게 어딨어. 그거야 이사 전이고. 우리 좋은 집에서 시작하라고 집 해주신 우리 부모님부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먼저지. 급한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그 다음에 초대해도 늦지 않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초대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모른 척하려고? 모른 척은 무슨 모른 척이야. 모른 척은 당신만 하면 돼. 그럼 어머님도 기분 상하실 일 없을 텐데 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 그럼 당신도 모른 척하고 이번 한 번만 우리 엄마 먼저 초대하면 어디가 덧나? 장인 장모님은 딱히 그렇게 초대해달라고 하시지도 않으시잖아. 그건 모른 척하기엔 내 양심에 찔리지. 우리가 누구 덕에 이 집에서 시작하는데 어머님이야 지나가듯 빨리 초대하겠다고 한 거고 제대로 각 잡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잖아. 굳이 이런 걸 입씨름해야 돼? 어머님한텐 어머님 먼저 초대한 거라고 해. 남편은 계속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지라 친정 부모님을 먼저 모셨죠. 아유, 우리가 보는 눈이 맞았네. 이렇게 가구 다 들어오고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위치도 딱 좋고 교통도 괜찮고 집 해준 보람이 나네. 딱 신혼집이야. 친정 부모님께서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낸 후 시어머니를 초대했죠. 남편은 영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지만 별 수 없었죠. 대신 성심성의껏 어머님을 모셨어요. 오랜만에 직접 밑반찬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대접했죠.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어머, 세상에, 이게 정말 니네 집이니? 정말 너무 좋겠다. 오는 길에 보니까 동네도 너무 좋던데 나도 이런 데서 신혼생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사돈께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네. 너무 마음에 든다. 그 와중에도 마음에 든다는 표현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 정도 표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사를 시작하면서 어머님은 조금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잘 사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여유가 있을 줄은 몰랐네. 며느리 아니었음 와볼 일도 없었을 집인 것 같아.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이런 동네에 이 정도 아파트면 시세가 얼마쯤 하니? 꽤나 비쌀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지만 비싼 편이긴 할 거예요. 그래? 아니, 이런 집은 실거주 정도도 좋지만 나중에 이걸로 부동산 재테크를 해도 괜찮고 좀 투자 용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신혼부터 이렇게 좋은 집에 살 필요는 없으니까. 아, 네. 신혼부터 좋은 집에 살려고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뭐 집 담보로 하고 사업하는 방법도 있지. 내가 장사를 좀 오래 했잖니? 요즘 일을 안 했더니 좀 적적하기도 하고 살림도 빠듯해져서 새로 일을 좀 시작해볼까 했거든. 근데 이 나이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같이 나중에 이 집 담보로 사업을 같이 해보는 건 어떻겠니? 예전부터 일하면서 구상해놓은 게 있긴 하거든.
집 시세 얘기부터 순식간에 사업 얘기까지 흘러가더군요.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니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어머님, 부모님이 이 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다고 완전히 제 건 아니에요. 남편이랑 둘이 잘 살라고 주신 집인데 무슨 사정이 생기면 몰라도 벌써부터 이 집으로 뭘 해볼 생각은 없어요. 남편도 저도 직장 멀쩡히 다니고 있고 그런 건 정말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나 고민해보는 거죠. 나중이라고 해도 사업에도 딱히 관심 없고요. 아우,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려고 해? 큰 돈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나도 당연히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큰 자산이 생겼는데 단순히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멀리 미래를 보라는 거지. 내 얘기를 너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네, 오해는 안 할게요, 어머님. 그런데 그냥 이 집 관련해서는 자꾸 다른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아우, 그래, 알겠다. 얘기 안 하마. 니네가 이렇게 좋은 집 살면 나도 좋지 뭐. 이렇게 놀러와서 시간 보낼 수도 있고. 그날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냥 저희가 잘 살았으면 하는 노파심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 후로는 워낙 회사 일이 바빠 어머님을 따로 시간 내서 만나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은 잊혀지고 있었죠. 대신 일이 바쁘다 보니 끼니를 제때 못 챙겨 먹는 일도 많고 현장에서 밤을 새는 일도 잦아지다 보니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더라고요.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면역력이 더 떨어져 잔병치레가 잦다 보니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처럼 그동안 못 쓰던 휴가를 쓰고 병원에 다니면서 집에서 휴식도 취했어요. 건강 걱정이 되어 시간이 난 김에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도 예약해 놓았죠. 건강검진을 받는 날 오랜만에 저녁에 어머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검진은 잘 받았니? 너 요즘 몸은 어떠니? 자주 아프다고 들었는데 휴가 쓴 김에 푹 쉬어라. 이렇게 자주 아파서 어떡하니? 최근에 계속 일에 치였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바쁜 거 끝나고 푹 쉬고 있으니 조금 회복하면 나을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내 식구가 되니 걱정이 더 되네. 이제 넌 우리 아들이랑 한 몸이나 다름없잖니? 그렇죠. 건강관리 잘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 근데 이건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너희들 보험은 알아서 잘 틀어놨지? 아들 앞으로도 하나 틀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보험이요? 어머님, 혹시 제가 자주 아파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되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 젊은 애가 잔병치레 좀 있다고 뭘 그렇게 되기까지 하겠어? 그냥 난 나중을 위해서 니네 부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지. 네, 제가 또 오해한 거죠? 그렇다니까. 아우, 내가 노파심이 하는 말이 참 이게 이상하게 연결이 되네. 내가 실수했다. 그래, 아픈 애한테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다니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겠네.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예민했나 봐요. 최근 계속 아팠던 사람에게 무턱대고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며 제가 그동안 느끼던 쎄함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서 예민하게 느끼나 싶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니 역시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니네 시어머님 뭔가 너희 부모님이 해준 집 엄청 탐내는 것 같은데 무슨 아픈 사람한테 보험 소리까지 해. 무섭다, 무서워. 애초에 결혼 전부터 너한테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던 것도 니네 집안 환경 보고 그런 거 아냐.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나도 어머님 좋게만 봤는데 이제 점점 불편해지네. 대놓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은근하게 흘리시니까 뭐라고 따지기도 애매하고. 남편은 어떤데? 남편은 중간에서 역할 잘하고 있어? 남편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떻게든 어머님 챙기려고 하니까 별로 내 편이란 생각은 안 들어. 잘 지켜봐봐. 남편이 중간 역할 잘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결판을 내야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좀 해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러고 보면 남편은 이런 순간마다 대놓고 나서지는 못해도 은근하게
어머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슬쩍 어머님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늘 걱정이 많고 매사에 노심초사하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에 일일이 마음 쓰지 마. 우리 엄마가 설마 이 집 뺏으려고 그랬겠어? 그냥 내가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엄청 만족하시는 분이야.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 우리 엄마가 결혼 전부터 당신한테 지극정성으로 대한 건 벌써 다 잊어버린 거야? 그렇긴 한데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엔 안 그랬는데 이사 온 후부터 계속 만나기만 하면 이 집이나 재산 관련된 이야기만 꺼내시는 것 같아서. 보험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뭐야? 그것도 재산 때문이잖아. 미리미리 드러나서 나쁠 것도 없지 뭘 그래.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이번 일은 당신이 몸이 안 좋으니 괜히 예민하게 반응한 거야. 엄마가 그런 기미가 있다 싶으면 내가 먼저 나서서 막을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솔직히 나도 좀 실망스러운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밖에 못 봤다니. 사업 얘기는 엄마가 그냥 혼자 들떠서 한 거고 명의 얘기니 보험이니 하는 건 그냥 우리 걱정해서 한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남편이 계속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저도 그 말이 믿고 싶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던 도중 문득 팩캠으로 고양이들이 잘 지내나 보려는데 아무도 없을 시간에 집에 누가 들어와 있더군요. 어머, 누구야?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웬 중년의 여자가 부엌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님은 부엌에서 한참 뭔가 뒤적이더니 안방 쪽으로 가서는 한참을 안 나오셨어요. 너무 소름 끼쳐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어머님 뭐야? 우리 집에 계셔. 당신이 비밀번호 알려줬어? 내가 회사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엄마한테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 아니, 그런 걸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면 어떡해. 애들 잘 있나 보려다가 도둑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미안.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 우리 엄마한테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볼게. 진정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팩캠으로 확인해보니 어머님이 전화를 받는 것 같더니 후다닥 안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찜찜해서 그날은 일부러 일찍 회사를 나왔어요. 퇴근하자마자 안방에 가서 뭐가 달라졌나 꼼꼼히 살폈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문득 불안한 마음에 금고 옆 개인적인 서류들을 따로 보관해둔 서랍을 살폈어요. 등기부 등본에 집 계약서 등을 보관해둔 서랍이었죠. 확실히 그곳에 서류들을 뒤져본 흔적이 남았더라고요. 이걸 뒤져서 뭘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남편이 뭔가 알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끝까지 모른 척 잡아떼더군요. 당신이 가져다 달라 했던 게 뭔데? 그럼 어머님이 나갈 때 뭔가 들고 나가셨어야 했는데 빈손이시던데? 찾다가 못 찾고 내 전화 받고 놀라서 그냥 나오셨대. 됐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굳이 찾아봐 주겠다고 하셔서 그러라 한 거야. 그니까 그게 뭐냐고. 말하면 당신이 알아?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 사람 불편하게.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의심은 한층 커져만 것 같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가 방법을 생각해줬어요. 그럼 한번 시험을 해봐. 원래 사람이 약해졌을 때 상대방의 진심이 드러나는 편이거든. 의사생활 오래 하면서 그런 경우 엄청 많이 봤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건강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건강검진 결과에서 결과가 엄청 안 좋게 나왔다고 해봐. 진단서는 내가 그럴듯하게 적어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얘기해봐.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어떻게 나눈지 보면 알 수 있겠지. 와, 그런 방법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 그래 봐야겠다. 고마워. 그렇게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최장한 말기인 것처럼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초기에는 증상이 약한 암이라 갑자기 말기라고 해도 그럴듯하다 믿을 법했죠. 마침 얼마 후 시어머님 생신이라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일부러 일찍 조퇴를 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암 진단서를 찍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단톡방에 보내놓았죠.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퇴근했어요. 그동안 숨기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 췌장암 말기라고 해요. 뭐라고? 정말이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가서 마저 이야기하자. 뭐? 여보, 말기라고? 그동안 자주 몸이 안 좋던 이유가 있었구나. 금방 들어갈게. 기다려. 그렇게 문자로만 봐서는 저를 걱정하는 건지 어떤 건지 헷갈리더군요.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어머님의 표정을 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 인간들은 저를 그동안 가족이 아닌 돈으로 봐왔다는 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세상에, 넌 도대체 그걸 얼마 동안 숨겨왔던 거야? 최근에요. 건강검진 받고 결과가 이상해서 정밀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건 나오자마자 바로 알렸어야지. 이제 알았다니 정말 속상해서 어쩌니? 그러니까 여보, 원래도 몸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어. 연애 때부터 자주 아프길래 그냥 원래부터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대? 당장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기면 그냥 죽는 거지 무슨 입원이야. 근데 당신 왜 이렇게 신나 보여? 어머님도 그렇고 이런 날이 오기만 바란 사람들 같네. 아우 얘가 또 그러네 정말. 그런 거 아니래도. 그래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당신이랑 좀 더 후회 없이 시간을 보낼 거 아냐. 몇 달 안 남았다는데? 아니 솔직히 한 치 앞도 모를 정도래. 됐어? 좋아? 정말이니? 너 지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지? 확실한 거야? 왜요? 거짓말일까봐 무서우세요? 그렇게 쏘아 물으니 갑자기 집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눈을 마주치더니 갑자기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친구가 말했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구나 싶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더군요. 얘가 그래도 나이를 허스러 먹진 않았나 보네. 뭐 거짓말 아니면 됐다.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보험도 물어보고 한 거잖니. 애가 몸이 허약한 게 그리 오래 못 살 줄 알았다니까. 봐, 엄마 말이 맞지? 그러네, 이게 진짜 되네. 나이 많고 돈 많고 병 많은 여자가 최고라니까. 어리고 이뻐봤자 돈 없고 장수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 엄마가 다 알아보고 네 짝을 골라준 거야. 그러게, 이 집이 내 거가 된다는데 그깟 나이 차이 정도야. 근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다. 하늘이 도왔다. 마침 오늘 또 내 생일이잖니? 정말 최고의 생일 선물이네. 우리 아들 며느리 죽으면 이 집이 이제 우리 거야? 그치, 엄마 그냥 바로 들어와서 살아요. 솔직히 처음부터 엄마 들어와서 살라 했으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라도 들었을 텐데. 엄마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 보고 나도 마지막 동정심까지 싹 사라지더라. 의심은 또 얼마나 많던지 속이느라 내가 애좀 썼다니까. 남편이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황당함과 배신감에 치가 떨려 저도 모르게 남편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어요. 악소리를 내며 남편 고개가 확 꺾였고 그 눈 앞으로 진짜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줬죠. 어떡하지? 그동안 그렇게 애썼는데도 내가 안 속아서? 뭐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뭐야? 미안하지만 내가 아주 건강하다네. 내가 설마 했는데 어머님이야 그렇다 쳐도 당신까지 이 지경인 줄 몰랐네. 나도 시간 낭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데 어떡하지? 빨리 알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나랑 곱게 이혼해줘야겠네. 뭐라고? 여보, 안 아픈 거였어? 그럼 나야 너무 좋지. 나는 또 당신이 아픈 줄 알고. 이건 또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너 그렇게 좋아하는 니네 엄마 집 가서 둘이 살아. 엄마 말대로 결혼해서 여자 등쳐먹고 살 거면 결혼을 왜 하니? 너 같은 인간 믿어보겠다고 했던 내가 바보다 바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안 아프다고? 오늘만 해도 아파서 조퇴했다면서.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픈 건 아니라네요.
이미 본성 다 들켜버렸는데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 이유가 없겠죠. 그동안 저희 집 재산 등쳐보겠다고 저한테 지극정성 보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처음에는 오해라며 절대로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던 남편도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꿍꿍인가 했는데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를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으로 가서 어떻게든 제 재산을 뜯어내려 했지만 가짜 암 진단서를 공개했을 때 두 사람의 반응을 녹화하고 녹음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시간은 꽤 오래 걸렸지만 결국 결정적인 재산은 한 푼도 안 뺏기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어요. 아, 너 잘 살라고 해준 집이었는데 그 집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우리가 괜히 미안하구나. 엄마 아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제가 사람 보는 눈 없어 저런 놈을 사이라고 잠시나마 데려왔던 게 죄송한걸요. 그리고 이 집이 아니었으면 저 집안 식구들 본성도 너무 늦게 알았을 거예요. 아니었으면 더 오래 같이 살았을 텐데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었어요. 괜히 미안해하시는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드렸고 저를 도와준 친구에게도 크게 한턱을 냈어요. 너 아니었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완전히 깜빡 속더라. 그거 아니었음 나 평생 그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살 뻔했잖아. 역시 사람이 마음이 찜찜한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괜히 판도라의 상자 들춰서 너 결혼 생활 깨버린 거 아닌가 미안했는데 내 속이 후련해 보여서 다행이다. 당연하지. 더 끌어안고 살다가 골마 터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나아. 뭐 잠깐 누군가랑 가정 꾸려서 사는 행복한 꿈을 꿨다고 생각하려고. 어차피 그동안 남자 없이도 잘 살았었으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주변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이 더 와닿더라고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더 크게 다가왔을 테니까요. 지금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에 친한 사람들도 초대하고 부모님도 초대하며 나름대로 재미있게 혼자만의 삶을 잘 즐기고 있답니다. 잠깐 뭐에 씌인 것처럼 결혼에 집착했었는데 그 집착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삶이 더 즐겁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연극을 해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안 해봤지만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가끔 연극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가족과 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